개인사업자 절세 항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많이 감소되어서 힘드신 요즘 4분기 동안 절세 항목을 잘 챙기셔서 결산에 반영하시라고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비용 항목, 절세가 가능한데도 놓치셔서 개인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신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결산 조정을 담당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일이 챙기시지 못하는 서류들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더메이드. 내용을 정확히 정하셔서 우리 사업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결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 그 대비책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지가TV의 임성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절세를 위한 운영 방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대표님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와 탈세를 정의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절세라는 것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정리를 꼼꼼히 해서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탈세를 규정하는 말로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익금액 누락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실물 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 경비 계산 방법입니다.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서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 계산, 그리고 또한 허위 계약서 작성, 그리고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 그리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탈세 행위는 국가 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고 뿐만 아니라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소득세의 종류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대표님들이 신고하게 되는 게 종합소득세가 있겠죠.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 차익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퇴직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 이것은 과세표준의 6%가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의 그 과세표준으로 보게 되면 15%인데요. 여기에서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뺀 금액을 얘기합니다. 4,600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 이하에는 과세표준 금액의 24%입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이 522만 원입니다. 요걸 뺀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800만 원을 초과해서 1억 5천 이하는 과세표준 금액의 35% 누진공제액 1,490만 원을 뺀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1억 5천 초과해서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의 38%, 누진공제액은 1,94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뺀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3억 원 초과해서 5억 원까지 과세표준 금액의 40%,
여기서 누진공제액 2,540만 원을 뺀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5억 원 초과된 금액, 이건 과세표준 금액의 42%인데 누진공제액 3,540만 원 뺀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 제도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 절차가 까다로워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업종별 연 매출이 높은 사업자들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부터 매출 누락, 비용 과대 계산 등의 여부를 확인받아서 신고 납부하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자영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소득공제라는 부분하고 세액공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 4단계의 계산법을 통하는 소득공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적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같은 거죠. 그건 불입액 전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5년 내에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올리면 이 소득공제 부분이나 세액공제 부분이나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다시 계산을 해서 냈던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국세법에도 나와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산출세액 나온 거에서 금액 단위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와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조세, 특례, 제한법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인적공제 부분이 있는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나이 제한하고 소득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그러면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그리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라야 되는 나이 제한이 있고요. 소득 제한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래야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거주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추가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경로우대 70세 이상 나이 그리고 소득이 연 100만 원 미만 이런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장애인은 연 20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부녀자는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 원 이하의 여성소득자, 요거는 이제 연 50만 원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있죠.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서 이거는 연 100만 원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이거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유용하게 공제 항목 그리고 다른 항목에 따라서 세액공제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납입하면 노란우산공제가 적용이 돼서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세액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받게 되고요. 없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로 일정액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별 차별적 공제 적용이 되는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가 모두 공제를 받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
월세 세액공제,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성실시고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한도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 다음 해당 공제 금액이 2,500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2,500만 원 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세액공제 부분이 있겠고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겠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되는 의료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정 및 지정 기부금은 지출액 계산 시 한도 없이 전액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절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절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비용을 모두 반영하셨는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 매출 규모가 되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비용 모두를 반영하는데 이건 정규 증빙에 의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정규 증빙이라는 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꼼꼼하게 수집을 해 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가족분들이 계시게 되면은요, 나가는 것 때문에 급여를 계산 안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 수준에 적합한 급여 지급 후에 4대 보험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는 부분,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 부분의 액수를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빙 체계가 어려운 사소한 비용 지출은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차료 입금 후에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증은 구비를 해서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급여 지급 후에 원천징수 영수증 미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계약서와 입금증을 항상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불법 체류 외국인보다는 월급이 좀 높더라도 합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업에 소요된 대출금 이자 부분, 금융기관 발급 이자 내역서를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업 이수 시에 지급한 권리금이 있습니다. 보통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게를 새로 얻을 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수약정서를 구비를 해서 5년간 감가상각하는 개념으로 해서 비용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종합소득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의 인테리어, 직기비용, 비용 지출 후에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견적서 및 입금증 구비를 해서 감가상각 처리하는 내용을 해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배우자 급여를 지급하는 건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일을 돕는 아내에게 연봉 2,400만 원 급여 지급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급여 지급으로 인한 비용이 20% 수준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근로소득세 5% 수준 정도가 되겠고, 이 플러스에서 4대 보험, 국민연금 9%, 건강보험 약 10% 정도.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면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절세 효과, 소득세율이 38%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절세되는 퍼센테이지는
45.5% 수준입니다. 급여는 비용 처리되겠고요. 그럼 38%가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 3% 비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사업장 일을 돕고 있는 아내에게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 차감하면 대략 1,500만 원 과세 표준이 산출이 되고요. 그 중에 1,2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15% 소득세율이 곱해지면 연봉 대비 평균 5% 수준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거기에 4대 보험료를 추가하면 대략 한 20% 정도 비용 부담이 생기는 반면에 급여 지급으로 인해서 총 45.5%의 절세 효과가 발생이 돼서 급여 지급이 결국 사업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동사업자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과세 표준 2억 원이 발생이 됐다고 가정했을 시에 단독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에 2억 원에 대한 과세 구간이 38% 구간입니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1,940만 원을 차감했을 때 내셔야 되는 세금은 5,660만 원입니다. 그럼 공동명의 반반 부담해서 공동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에 1억 원이면은 과세 표준이 1억 원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세율은 35%입니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1,490만 원을 빼게 되면 2,01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두 분이시니까 총 부담하는 산출세액이 4,020만 원입니다. 단독 명의로 사업했을 경우에 5,660만 원,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에 4,020만 원, 그럼 1,64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려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부부가 되셔도 좋고요. 형제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여건이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배우자분이나 특수관계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실제 사업을 공동대표로 운영해야 하며 명의만 등록하면 세무상 부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이러고도 세금이 많이 나온다 여겨지신다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은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가 과중할 경우에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비 과세 대상 소득이 하락이 되고요. 세무조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 주주로 등재된 자녀나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재산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개인 사업자의 절세 운영 방법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여기에서 첫 번째 영상 마치고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